네,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뭐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공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오늘 본론 시작하기 전에 전국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 출신이잖아요. 네,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 때 뭐 하셨죠? 제가 디지털 소통센터장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 네. 청와대 비서관이셨는데 지금 어쨌든 뭐 전국이 이 모양이 됐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쿠데타 난리치고 조금 있다가 비서실장 이하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그 대통령실 자체의 비서관들은 순기능을 못 하고 있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작은 대통령실이 지금 작동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하 벙커가 뭐냐 실체가 그것이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이죠. 아,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단히 시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됐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장은 보통 군인들이 하게 됩니다. 비서관 지휘고요. 그리고 인수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경우에 국가위기관리센터 를 어떻게 그 시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시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당시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군용 트럭을 가지고서 임시로 뭐 대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안에 있으면 뭘 볼 수 있냐면 군인들의 모든 움직임과 군인들이 심지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종의 워룸, 전쟁 상황실이죠. 작전 네네네네. 상황실에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국회에 갔던 특수부대원들이 카메라로 뭔가를 찍고 있다. 그것도 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대통령과 거기 아마 국방장관이 아마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국방장관이 같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가 실제로 계엄사령부였고 계엄사령관이 있었던 곳은 그냥 핫바지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전들이 이루어지고 군인들의 이동 경로와 모든 것들이 그 현대적인 상황판에 다 표시가 되고 있고 정밀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 거기서 모든 작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국회의 상황이라든지 선관위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곳에서의 움직임들을 일괄에게 거기에 대단히 많은 인력들이 국가의 운영, 그러니까 국방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만들었던 것은 국방만이 아니라 경찰 그리고 뭐 소방서 그래서 모든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거기에서 다 종합 컨트롤링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군인만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자원에 대한 운영을 그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80년대 그 뭐 전두환 그 사람이 계엄하고 그랬을 때는 무전기 외에 뭘로 연락했겠어요. 그렇죠. 뭐 휴대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또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가지고 사전에 모의를 많이 하는 것은 중간에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게 계속해서 작전을 짜고 또 결의하고 만약에 상황 A가 안 됐을 경우는 B를 하고 너가 B가 안 돼. 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B 안 되면은 C를 하고 해가지고 치밀하게 짜고 계획을 모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에 대한 너무 낙관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가졌어요.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술에 대한 지나친 신뢰예요. 왜냐하면 쿠데타 실패 이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전들을 보면서 여기서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여기서 예를 들자면 공군에게 명령 내리면 당연하게 헬기 들어가는 허가권을 바로 내려줄 줄 알았고 네. 왜냐하면 거기가 통제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기가 뭐냐면 북한하고 전쟁 났을 때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올 수 있게 모든 돼 있군요. 국정원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정보, 소방서의 정보, 모든 군부대의 정보 그리고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통제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뭐 계속해서 진화했고 기술도 진화했으니까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군사작전에 써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으로 써본 거죠. 첫 번째 실사에 슬프다, 슬퍼. 그러니까 버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거기서 신뢰했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이니까 탄핵이 안 됐으니까 거기 그 안에서 이 진행 정도와 국회에서 실패도 보고 있었을 거고 군인들이 실시간으로. 그렇잖아요. 특수부대가 그 뭐 소화기 쏜다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특수부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까지 보면서 분통 터졌을 거고 열받았을 난리 거고 쳤겠네. 난리 치고 왜 쟤네들 저렇게 안 움직이느냐 뭐 공군은 왜 허락을 빨리 안 해주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리얼타임으로 다 보고 있었고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곳이 저는 실질적인 계엄사령부였고 여기에서는 기술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전체의 작전 실패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막 상황을 실시간 정보를 야 쟤네들 지금 국회 진입한 지 10분 됐는데 왜 아직 본회의장 못 들어갔어?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것이 국가위기관리센터예요. 뭐 그런 작전하는 사람들이 위에 쓰고 있는 카메라까지 다 보면서 현재의 리얼타임으로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거기에 바로 다 군 장교들이 다 앉아 있고 바로바로 작전에 대한 수정과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적인 흔히 말하는 이 계엄군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는 방어도 철통 방어겠죠? 그렇죠. 지하 그러니까 벙커잖아요. 혹시 반란이 일어나서 다시 그럼요. 뒤집으려고 여기는 오더라도. 뭐 폭탄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고 이게 벙커거든요. 거기에 최첨단 설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통신이 두절됐을 때도 인천이 두절됐을 때도 전기가 나갔을 때도 다 작동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전쟁 작전 사령부예요. 거기가 사실상. 그러면은 혹시라도 여기에 이 지금 쿠데타 시도에 반기를 들고 군의 일부가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역으로 진격해 들어올 경우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가 그리고 방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흐름도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죠. 온다는 것도. 모든 군부대의 차량이라든지 심지어는 탱크의 이동이라든지 장갑차 이동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함선의 이동 이런 것까지도 다 흐름을 이 지도 속에서 그려냅니다.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하고 유사해요.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워룸, 그러니까 워룸. 전쟁 작전 상황실 이런 거하고 동일한 시스템을 한국도 국가가 갖추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이게 국가 위기 관리 센터라는 곳이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상황들을 다 보면서 판단하고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적을 향해서 그 지시를 하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술이 좋은 면도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좀 기술이 어설퍼서 실패해서 다행인가? 그러니까 기술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설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설퍼서 다행입니다. 어설퍼서 다행이에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